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태양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청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청약이 무엇인지부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20대, 30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청약을 잘 이해하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답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공평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청약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우리나라 청약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선분양 제도인데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받는 방식이에요. 이 때문에 청약을 통해 미리 집을 사두면 미래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국민주택은 정부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면적 제한이 있어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많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지어 공급하는 아파트로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청약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공급은 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을 때는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를 높이는 것이 일반 공급에서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점수는 우리가 조금 후에 자세히 다룰 가점제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 공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해당됩니다. 특별 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공급보다 훨씬 더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죠. 이외에도 특별 공급에는 노부모 부양 가구, 기간 추천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니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종의 저축 형태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청약통장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한 통장이죠.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통장으로 주로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활용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며 가장 많은 분들이 이 통장에 가입하고 계세요. 청약 통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에서 당첨되는 방식에는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점제는 나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무주택 기간, 집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부양가족 수,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통장에 돈을 꾸준히 넣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추첨제는 운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추첨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젊은 층에게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점제에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세요.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 가족 수를 늘리세요.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통장에 꾸준히 최대 금액을 납입하세요. 통장에 돈을 넣는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천제에선 가점이 낮더라도 꾸준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 정도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아무리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인기 지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높은 가점이 없으면 당첨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비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나 추천제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다양한 지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청약을 넣으려면 서울에 반드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청약을 넣기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소지와 세대 구성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세대 구성원이 잘못 기재되면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납입 금액이 부족하면 가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로 인한 실수도 피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당첨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기회도 있는데요. 이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번 당첨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회를 계속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에 꾸준히 최대 금액을 납입하세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잘 관리해 가점을 높이세요.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공급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청약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관리하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